변호사 선생님이 되셨든 의사 선생님이 되셨든 세무사, 회계사, 아무튼 모든 사자분들도 이 구조를 설계를 해야 돼요. 이것만 잘 알아도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의사 선생님들 이 구조 짜고도 마케팅 비용 절감하고 그리고 효과는 2배로 늘리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이 영상 알려드리는 거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껴드리고 가장 효율적인 걸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크 대표 박희현입니다. 오늘 전문직들이 할 수 있는 변호사, 의사, 그리고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좀 더 고객들한테 신뢰를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급 마케팅 기법을 오늘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구조 설계 짜가지고서는 그냥 웬만한 큰 회사들이 하는 마케팅도 다 이 부분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별로 없고 나의 기술이나 전문성은 있고 그거를 갖다가 알리고 싶고 홍보하고 싶다. 그럼 이 방법을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퍼널이라는 얘기? 이게 소위 말해서 깔때기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구조를 짜서 고객들을 나한테 데리고 온다. 이런 게 바로 퍼널 마케팅 구조라고 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1단계에서는 나를 거의 몰라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걸 잠재 고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2번째 단계에서는 인식되고 나에 대해서 알고 내 상품, 내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는 내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 오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퍼널 구조라고 합니다. 이거를 알고 진행을 하느냐 모르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마케터들은 다 이 이야기를 인지를 하고 이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마케터들도 결국엔 이 인식 구조를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나를 알려야 되는 사람들은 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퍼널 설계, 퍼널 마케팅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합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되셨든 의사 선생님이 되셨든 세무사, 회계사, 아무튼 모든 사자분들도 이 퍼널 구조를 설계를 해야 돼요. 1단계는 알리는 과정이에요. 2단계는 신뢰의 과정인데 3단계는 구매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 제품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문직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퍼널 설계를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만 잘 알아도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의사 선생님들 이 구조 짜고도 마케팅 비용 절감하고 그리고 효과는 2배로 늘리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이 영상 알려드리는 거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껴드리고 가장 효율적인 걸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실전적인 방법도 다 오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리는 과정이잖아요. SNS,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알리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막 뿌릴 수는 없어요. 무분별한테 막 뿌리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 0단계일지도 몰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갈 때 필요하든 안 하든 그냥 길거리에서 전단지 막 뿌리는 경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도 없이 막 하는 거죠. 그게 0단계예요. 너무 확률이 낮아서 조금 더 1단계 알림인데 이 알림은 어떠한 알림이냐면은 내가 최소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한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알리면 어떻게 해요? 필요로 한 사람들은 검색이라는 걸 합니다. 검색. 강남에 가서 맛있는 맛집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강남역 맛집이라는 걸 쳐보게 될 거고 사람들이 뭔가 그 정보가 필요로 한 거예요. 검색어로 친다고 해도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이 키워드에, 이 검색되는 단어에 관심이 있을 거죠. 이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나와야 돼요.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냥 네이버만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광고, 블로그, 사이트, 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잡아야 되는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광고, 블로그, 가장 대표적인 2가지.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 쓰는 노하우나 테크닉을 알면 블로그에 내 업체를 갖다 홍보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블로그로 업체를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블로그 포스팅당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는 보통 잘 잡아봤자 1개에서 3개 정도. 근데 키워드가 만약 세다 그러면 1개도 겨우 잡을 수 있어요. 포스팅은 글을 말합니다. 글 1개당 1개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강력합니다. 왜? 제목에서 그 키워드가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제목을 찍고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거나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글이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단점은 알리는데 블로그로만 한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여기에 글을 써야 되는 글들이 많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글을 하나 쓰는데 만약에 네이버 알고리즘을 다 맞춰서 쓴다 그러면은 진짜 못해도 30분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해봤자 1일 1포스팅이고요. 1일 1포스팅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한 달을 기준으로 글을 여러 개 써봤자 30개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이버 광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워링크도 있고 컨텐츠 광고도 있고 지도인 플레이스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파워링크. 파워링크 광고 같은 경우는 키워드만 올리 거기서 눌러서 연결되는 링크로 갈 수 있거든요. 이 파워링크 키워드는 금지어 키워드만 제외한다 그러면은 1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10만 개가 됐든 100만 개가 됐든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워링크의 단점은 뭔가요? 앞에 광고가 붙어요. 파워링크 영역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약간 광고인 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더 잘 안 눌러보는 경향이 있어요. 블로그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클릭률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변호사다. 어차피 변호사를 찾는 사람은 특정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가 광고를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찾는 키워드가 딱 이 변호사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광고여도 클릭을 합니다. 왜? 우리가 광고여도 그 제품이 필요하면 무조건 클릭하듯이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다만 첫 번째 단계에서 광고로 쭉쭉쭉쭉 해서 1000개 정도 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블로그를 또 글을 갖다가 쭉쭉쭉 써서 20개 깔았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나의 가장 맞는 고객에 알리는 과정을 이 1단계를 설정을 합니다. 여기에 이걸 클릭을 해봤을 때 클릭해서 떨어지는 장소, 그 걸리는 페이지가 여러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블로그나 웹사이트,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떨어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광고를 눌렀으니까 두 번째, 신뢰를 쌓아야 되잖아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내용에서 알리는 과정이 필요로 해요. 이 블로그와 웹사이트, 홈페이지, 그리고 다른 SNS들,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 이걸 보고 사람들이 신뢰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거든 하나만 굉장히 잘 만나도 신뢰도는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의심이 조금 많거나 아니면 더 많은 신뢰를 얻기를 원하는 고객들은 여러 가지의 컨텐츠로 이 사람, 이 제품, 이 서비스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글 내용이 한 개여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요. 웹사이트도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력이 된다 그러면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라요. 블로그도 하고 웹사이트도 하고 유튜브, 인스타도 다 같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고객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고 이 사람의 제품은 믿을만 하구나, 사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냥 이것만 클릭하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끝나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요. 마지막 3단계는 구매 전환을 일으켜야 돼요. 구매를 일으키는 건 고객들이 일단 문의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전화 문의일 수도 있고 카톡 문의일 수도 있고 이메일 문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판매 페이지로 와서 오게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병원인 같은 경우는 인포데스크가 되겠죠. 이런 데서 접수를 받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판매 페이지는 이 판매 페이지가 잘 설득이 돼가지고 여기서 바로 즉석에서 구매가 일어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이버 플랫폼을 잘 설계만 해도 내 아이템이 확실하신 분들, 내 서비스가 명확한 분들은 돈 괜찮게 버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서는 막 하는 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그냥 모르니까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블로그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블로그 해야 되니까 블로그 해요. 그리고 광고 해야 되니까 광고해요.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해야 되니까 유튜브, 인스타 해요. 이거를 다 어떤 식으로 해요? 찔끔찔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것 조금이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고객들이 왔을 때 어떤 통로로 어떻게 오는지를 갖다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설계를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블로그 글을 하나 쓰더라도 내가 이거를 신뢰성을 위한 글을 쓸 것인지 아니면 구매 전화를 위한 글을 쓸 것인지가 나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광고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했을 때 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생각을 하고 신뢰성 기반으로 이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광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판매를 하는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광고를 집행할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광고 전략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네이버 처음에 검색했을 때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사이트를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지도,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걸 노출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걸 하는 때에 따라서 완전
완전히 다 다른 전략이 세워져요. 우선은 내 업종을 정확히 좀 판단을 하시고 내 업종에 맞는 루트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설계를 한 상태, 전략을 세우고 난 다음에 각각에 따른 전술을 갖다가 잘 구사하시는 게 바로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마케터들은 이런 퍼널 설계, 이런 마케팅 디자인을 해가지고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를 풀어나갈 수 있고 이거 설계 하나만 잘해도 내가 내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정말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